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풋 태그의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5가 나오기 전에 HTML4에서는 인풋 태그의 값을 체크한다거나 어떤 기능을 넣어주기 위해서 대부분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를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인풋 태그에서 속성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HTML5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오토포커스인데요. 오토포커스는 원하는 필드에다가 마우스 커서가 딱 표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흔히 포털 사이트, 검색 사이트 들어갔을 때 나는 거기 검색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검색창을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아도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편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포털 사이트에 오면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했을 때 검색창에 바로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검색창에 내가 이 부분을 클릭해서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서 바로 키보드에서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오토포커스들은 이런 검색창뿐만 아니라 회원이 로그인하려고 로그인하는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바로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게끔 아이디 입력 창에다가 오토포커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속성이 이제 플레이스홀더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스홀더는 그 텍스트 필드 안에다가 힌트 내용을 넣어주는 속성이에요. 아래 예제를 보시면 학번 입력하는 텍스트 필드에 플레이스홀더 이퀄 하이픈 없이 입력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 학번 입력하는 필드에 이 플레이스홀더 내용이 연하게 희미하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어떤 힌트를 주는 거죠. 하이픈 없이 입력하라고. 그리고 이 학번 필드를 클릭을 하는 순간에 플레이스홀더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힌트를 주기 위한 플레이스홀더도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 했었는데 지금은 간단히 플레이스홀더에다가 내용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리드 온리 속성은 해당 요소를 읽기 전용으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볼 때 이 부분 클릭하는 건가 하고 클릭하려고 그랬는데 클릭이 되지 않고 그 부분이 읽을 수만 있는 필드인 것이죠. 아래 예제를 보시면 영어 회화 초급 시간이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사용자가 입력을 할 부분이 아니라 내용만 보여주는 것이에요. 꼭 이럴 경우에 뭐 인풋 태그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 단락 p 태그를 사용을 해서 표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폼 안에 일부러 다른 폼 필드하고 이렇게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required, 정말 인풋 속성 중에서 아주 유용한 속성이 required 속성이에요. 사용자가 폼에 있는 필드에 값을 입력했는지, 꼭 이 부분은 필수 필드인데 값을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없었을 때 예전에는 각 필드 하나하나를 다 자바스크립트로 체크를 했어야 됐었죠. 근데 지금은 내가 필수 필드로 지정하고 싶은 데다가 required라고만 해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 텍스트 필드를 required라고 해줬는데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고 뭐 submit 버튼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 에러 메시지는 브라우저마다 달라요.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입력해야 되는 필수 필드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수 필드라고 지정하고 싶은 곳에서는 required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in, max step 또는 min, max value 이런 것들은 넘버나 레인지나 데이트나 타임 이런 데서 스핀박스나 아니면 슬라이드 막대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값을 조절하려고 할 때 최소값과 최대값 또는 얼마만큼씩의 값이 조절되는지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풋 태그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한눈에 보여주려고 할 때 사용하는 태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묶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태그가 셀렉트 태그예요. 셀렉트 태그로 그 여러 가지 데이터가 묶여 있다는 것을 시작과 끝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 지금 셀렉트라고 되어 있죠. 셀렉트 태그를 이용을 해서 묶어주고 그 각 항목들은 옵션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옵션으로 뭐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이렇게 묶어주면 그 묶어준 내용들이 이렇게 쭉 항목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선택을 했을 때 서버로 넘겨질 값들은 value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해주게 돼요. 옵션 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 중에 selected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selected 속성은 여러 개의 항목 중에서 선택된 항목, 그래서 처음에 이 목록을 불러왔을 때 화면에 보여줄 항목을 selected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selected 목록은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야만 펼쳐지는 팝업 메뉴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처음 불러왔을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항목만 보여주게 되는데, 보여줄 항목이 바로 selected 항목이에요. 이 옵션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옵션을 opt 그룹이라는 태그로 묶어주면 이 옵션 중에서 뭐 공과대학 부분하고 인문대학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메뉴를 펼쳤을 때 두 개의 그룹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HTML5에 새로 생긴 게 데이터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리스트도 역시 옵션하고 같이 사용되는데, 데이터 리스트는 사용자가 인풋 텍스트에서 어떤 값을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뭐 상품에서 색상을 고른다. 근데 고를 수 있는 색상이 검정, 하양, 빨강, 노랑 네 가지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값을 나열해주는 태그입니다. 데이터 리스트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서 묶어주고, 그리고 그 각 안에 항목은 옵션으로 표시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데이터 리스트에는 id라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 목록의 id 값을 지정을 해줘요. 내가 컬러 리스트다라고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면 그 인풋 태그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 리스트를 사용할 것인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 리스트도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이런 태그가 있고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가 있는데요. 텍스트 필드가 그 필드에 한 줄의 텍스트만 입력을 할 수 있었다면 텍스트 에어리어는 한 필드에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칼스하고 로우스라는 속성이 있어요. 칼스 속성은 가로로 몇 개의 문자까지 보이게 할 것인지, 그리고 로우스는 세로로 몇 줄까지 화면에 보여줄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속성이에요. 다음 버튼 태그가 있습니다. 버튼 태그는 인풋 태그에서도 submit이나 reset을 이용을 해서 버튼을 만들 수 있었는데, 버튼 태그는 좀 더 버튼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면 리더기 같은 데서 읽을 때 이 부분이 버튼이구나 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태그가 버튼 태그입니다. 버튼 태그에서도 타입을 submit이냐 reset이냐 아니면 버튼이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ubmit하고 reset은 앞에 input 태그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폼을 있는 값들을 전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리셋하고 비워줄 것인지를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버튼 타입을 버튼이라고 하면 얘는 그냥 진짜 버튼인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냥 화면에 버튼 형태로 보여주기만 원한다면 버튼 타입 이퀄 버튼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 버튼을 사용할 때 장점이 뭐냐면 CSS를 이용을 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송하기 같은 경우에도 이 전송하기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CSS를 이용을 해서 뭐 배경색이나 글자색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폼에 있는 값을 전송만 할 거라면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도 가능하지만, 내가 디자인적인 요소도 가미를 하고 좀 더 웹브라우저한테 버튼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주고 싶다라면 버튼 태그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폼을 사용한 사이트를 보면서 어떤 태그와 속성들이 사용되는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온라인 서점 사이트인데요. 접속을 하면 이 검색창에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광고 문구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다면 플레이스 홀더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표시하고 싶은 내용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는 이 문구들이 계속 광고가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값이 표시되도록 지정을 해놓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로 들어가 볼게요.
라벨로 묶여져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이 검색 버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여기는 input type 버튼, 뭐 서밋 이런 게 아니라 버튼을 이용해서 검색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타입은 submit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기 어떤 값을 입력을 했을 때 그 값을 서버로 넘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버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버튼을 사용한 이유는 이 부분을 좀 더 CSS를 이용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버튼을 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창 윗부분을 이렇게 보면 네, 이 부분도 역시 보면 폼 아래에 여러 가지의 히든 필드들이 있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버로 넘겨주는 값들이고요. 이 히든 필드하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을 필드셋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히든 필드 다음에 필드셋에서 사용자가 입력할 검색창이 들어가고 이 필드셋의 제목은 리젠드 검색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는 걸 보면 CSS를 이용을 해서 감춰준 것이고, 이것을 왜 넣어주냐면 화면 리더기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읽을 때 이 필드셋의 제목이 검색이라는 것을 화면 리더기가 읽어주게 돼요. 우리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필드셋에서 할 역할이 검색이라는 것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 안에 뭐 라벨을 사용해서 인풋 태그 사용했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안에 뭐 네임, 맥스 랭스, 밸류, 그다음에 오토 컴플리트라는 속성도 있고요. 온 포커스나 온 키다운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클래스는 이제 나중에 CSS를 적용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HTML5의 폼은 그 이전의 HTML4에 비해서 여러 가지 태그들이 세분화되었고요.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속성들도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HTML5 폼이 아직까지는 전체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모바일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